이게 진짜 맞냐? 이런 얘기가 연발합니다. 왜냐고요? 랭값이죠. 왜 이렇게 올랐냐라는 건 대충 아실 거고, 속상한 건 오랜 기간 이 일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저번 달과 딱히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겹쳐서 악수가 또 겹쳤죠. 환율이 최근 3개월 중에 오늘이 환율이 가장 높다. 당장은 수입해둔 업체들의 물건이 가격이 짧게는 몇 주 전, 길게는 몇 달 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컴퓨터는 모두 다 수입 제품이라서 환율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고점으로 계속 판매가 되거나, 맞다, 우리 또 경제 채널은 아니죠, 그죠? 자, 짧게만 이야기하고 컴퓨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율이 쌀 때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가 적을 때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내년엔 메모리 폭등으로 시기적으로 구매 안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12월은 방학이 끝나면 바로 새학년으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새로운 학교로 이렇게 넘어가지게 되죠. 시기적으로 1년 중에 가장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는 그런 달입니다. 가격적으로 가장 오르기 좋은 시기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살만한 방학 기간을 피해서, 새학기 구간을 피해서 구매하는 것이 확실히 조금 저렴할 것이다. 4월에서 7월 초 여름방학을 피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거나 9월에서 11월 이 비수기이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구매하는 것이 좋고요. 이미 11월부터 강조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메모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국가 단위에서 짓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을 해서 올해와 내년 메모리 제작 부분을 모두 완판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에게 나올 만한 메모리 물량 자체가 없다. 메모리가 올라가면서 함께 동반 상승되는 것이 있는데 메모리 방식의 저장 장치 SSD입니다. 메모리가 오른 것보다는 적게 올랐지만 이 상승폭도 무시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이젠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메모리까지 가격 상승이 예측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메모리 상승 폭에 비하면 미비하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메모리 안정화가 상황은 업계에선 내년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내후년이나 중후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조차도 예전 가격을 찾아가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연이어 악재가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환율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오른 메모리 가격 때문에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율이 적용 전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긴 합니다. 슬슬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만한 이야기가 아니긴 한데요. 최대한 좀 저렴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2년 이내에 안 사실 수 있으시면 안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2년 이내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룰 수 있다면 미루는 것이 좋겠지만 이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 졸업작품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매우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크게 이 2D랑 3D 이쪽 라인들로 나누어지실 거예요. 2D는 포토샵, 일러스트 같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3D는 마야, 맥스, 루미온, 라이노 같이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질 거예요. 2D는 싱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잡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고요. 3D 작업 쪽으로는 렌더링이 보통 들어가다 보니까 멀티 작업 쪽으로 이렇게 약간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CPU 작업 라인들이 이야기는 인텔이냐 AMD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요. 사용하는 툴마다 게임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모두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외장 그래픽카드 없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다면 줄드로를 사용하여서 가격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픽카드의 활용도가 높아서 별도의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상황이라면 245K나 KF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렌더링이나 인코딩까지 사용하신다면 265K 2D 작업은 멀티 작업보다 싱글의 영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쓸 것이 적게 되는데요. 게임 쪽에 좀 더 힘을 넣고 싶으시다면 게이밍 수치를 조금 더 보시면 되고, 작업에 좀 더 힘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 싱글 작업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3D 작업은 렌더링, 인코딩이 없는 분들이 꽤나 있긴 한데요. 결과물이 빠르게 나오는 게 중요한 분들만 멀티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결과물을 뽑을 때는 돌려놓고 다른 일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적정성만 넘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집착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990X3D 제품
많은 프로그램을 띄워놓게 되면 부품이 코어바를 타긴 하지만요, 사용하는 툴마다 다를 거고요, 작업하시는 파일의 양에 따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중코어 쪽보다는 메모리 쪽이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라서 좀 크게 가면 좋긴 한데 어쩌다가 64기가 메모리가 CPU 가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구매 시기가 나쁜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번 달 사용할 만한 CPU 모음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쪽에 없었던 5600은 최소 단위의 게임이긴 하지만 5000번대 이상급의 그래픽카드를 선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컴퓨터 전체 금액에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싱글과 게이밍의 성능 차이라든지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7500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둘드로나 5500GT는 사무 가정용으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용도로만 선택하시는 것이 정석적인 선택이고요. 해당 제품의 특징들, 추천 용도들을 기재해뒀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CPU의 본연의 성능은 온도 유지가 잘 돼야 제 성능이 나오는데, CPU 발열량에 따라 공랭, 순행으로 나누고 공랭에서 성능별로 싱글타워, 듀얼타워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랭의 장점은 순행에 비해서 수명이 길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순행은 공랭보다 발열 해소 능력이 좋고 대신 가격대가 좀 더 있다라는 단점과 수명이 공랭에 비해서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CPU 쿨러나 그래픽카드 길이에 준하게 케이스 선정이 돼야 되는데, 싱글타워나 기본 쿨러를 사용해서 60급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신다면 기본 케이스, 순행을 사용하거나 70 이상급의 그래픽을 사용하신다면 360 케이스, 감성을 조금 더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어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난 뭐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러면 420 케이스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모니터에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점들이 모여서 해상도가 되는데, 그 해상도에 따라 그래픽카드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해상도마다 게임의 사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그래픽카드 자원이 다르게 되고, 본체에서 모니터로 한 장면씩 사진을 올려주는데 이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모니터에서 이걸 받아서 표현하는데 이걸 주사율이라고 합니다. 최선은 일반 모니터, 권장은 게이밍 모니터, 최대는 고주사율 모니터들을 표현합니다.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파워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CPU 쪽보다는 그래픽카드 쪽에 전력을 더 많이 먹어서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숫자가 많이 높다고 무조건 고장이 안 난다 그런 건 없으니까요, 이 수치 안쪽에서만 구매하시는 걸 베이스로 가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용량, 게임의 용량에 맞춰서 SSD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뭐 512기가, 1테라, 2테라 이 안쪽에서 삼성 하이닉스, 최근엔 웨스턴 디지털 요 정도까지만 구매하시면 실패는 없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 다 찝어드려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견적을 바로 뽑아 드릴 건데, 저희 월간 견적은 견적을 취향껏 보실 수 있게 3S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용도랑 특이사항, 차 선택은 여기 회색 보시면 되고요, 저렴한 쪽은 이쪽, 좀 더 비싼 건 이쪽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자, FHD 구간부터 보시죠. 그래픽카드 가격이 컴퓨터에서 매우 크게 작용해서 필요 없다 하면 안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텔과 다르게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꽤나 쓸만한 녀석의 내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견적의 단점은 그래픽카드의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제품이라서 그래픽카드를 넣으시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래픽카드를 넣으시면 되고, 자, 이 정도 사용하시면 FHD에서 최상급, QHD에서도 웬만한 충분한 게임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비슷한 급수로 넣어뒀으니까 시기에 맞춰서 라데온도 꼭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QHD 그리고 작업용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래픽카드의 가격은 비슷한데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5070보다 9070이 QHD 기준 7% 정도 더 잘 나옵니다.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9600에 차 선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작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과 함께 병행하실 분들은 해상도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픽카드 잡으시면 되고요. 작업하실 분들은 용도에 맞춰서 그래픽 잡으시면 됩니다. 자, 작업량이 좀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7 쪽 요걸 보셔야 하는데요, 메모리 용량은 작업량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게임 활용도가 낮거나 작업만 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릴 만한 견적입니다. 메모리는 보통 2개씩 들어가는데 요 싱글로 하나를 두는 것도 지금 메모리 폭등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하이엔드 게임용 X3D 제품이 장악하고 있긴 한데요, 옵션 타협한 4K도 나쁘지 않고요, 고주사율 QHD 쪽도 많이 선택들 하십니다. 저렴이는 저렴하다는 뜻이 아니고 저렴한 거 선택하시라고 이걸 말씀드린 거고, 예산을 좀 낮추실 분들은 꼭 한번 가격 비교해 보시고요. 자, 완벽한 4K를 보신다면 요 견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90이 최근에 품귀 현상이 조금 있어서 가격이 조금 들쭉날쭉이긴 한데, 그래서 5080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놨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파워만 약간 신경 쓰셔서 가셔도 되긴 합니다. 작업용이나 원컴 방송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셨던 950X3D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산에 맞춰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견적들을 이렇게 뽑아드려 봤습니다. 메모리가 비상사태라서 컴퓨터 견적 뽑기가 진짜 좀 힘드실 거예요. 좀 더 본인에게 정확한 예산이나 맞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눌러서 좀 더 상황에 잘 맞는 견적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그냥 사시거나 내년 말까지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빨리 노선 정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